간호사의 태움으로 인한 자살 사건을 잘 해결하고 노무진, 희주, 견우가 사무소로 출근하는 도중 노무진은 비탈길 도로에서 신발끈을 묶는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자동차 엔진 소리와 함께 마을버스 한 대가 급하게 내려온다. 마을버스 운전자는 초과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에 빠진 상태.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한 그는 결국 무진을 들이받고 무진은 그 자리에 쓰러진다. 노무진은 또 다시 보살을 만나게 된다. 이쯤 되면 내가 안 죽으면 이상한 거지. 이제는 죽는 게 출근이네.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는 무진에게 익숙해진 그 공허한 공간.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어디선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이곳. 죽음을 겪은 후 늘 도착하는 장소다. 청청 패션의 보살은 변함없이 그곳에 서 있다. 또 왔네. 계약 충실히 이행 중이구만. 무진이 한숨을 쉰다. 몇 번을 죽어야 끝나는 건데? 보살은 여유롭게 웃는다. 보살은 계약서에 적혀 있잖아. 주 7일 24시간 6개월. 목숨값에 비하면 괜찮은 근로계약이란 말이지. 결국 또다시 목숨값을 지불한 무진은 눈을 뜨고 살아난다. 몸은 무겁지만 이제 다시 원혼을 위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무진은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는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그 옆엔 낯선 아주머니 한 명이 함께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무진아, 너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니?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말하지만 무진의 눈엔 그 아주머니가 분명히 보인다. 말없이 서 있는 그녀의 눈빛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무진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무심하게 묻는다. 엄마, 혹시 최근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 있어?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한다. 영숙 언니 말이지?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라더라. 그때 많이 놀랐지. 무진의 시선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멈춘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다. 하지만 무진은 직감한다. 또다시 원혼이다. 그리고 그 죽음엔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걸. 무진은 영숙 언니의 홀령과 접촉하여 언니가 죽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곧이어 홀령은 그를 기억 속으로 이끈다. 그 관리자가 오고 나서부터 환경미화원들의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다. 인력 감축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그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교양시험이었다. 시험 성적이 낮은 환경미화원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암묵적인 압박으로 퍼져나갔다. 관리자는 말한다. 대학교 환경미화원은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 말 아래 환경미화원들은 강의실에 모여 낯선 시험지를 받아든다. 문제지에는 한자, 영어, 시사상식 등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연령대가 높은 미화원들에겐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 누군가 왜 이런 시험을 쳐야 하죠? 또 묻지만 시험은 강행된다. 김영숙 씨는 시험에서 0점을 받고 전 직원 앞에서 점수가 공개된다. 김영숙 씨 0점. 다음 시험도 이러면 계약 어렵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는 점심시간에도 책상 앞에서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쉬는 시간마다 문제집을 붙들고 앉아 다음 시험 준비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녀의 업무 환경은 가혹했다.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구조, 혼자서 복도, 화장실, 쓰레기 분류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다. 어머니가 몇 번 도와주었지만 영숙 씨의 업무는 너무나 많았다. 그렇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어느 날 그녀는 근로자 휴게실의 작은 책상에 엎드린 채 조용히 숨을 거뒀다. 교양시험과 업무 스트레스, 그 복합적인 고통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건 명백한 산업재해야. 무진은 희주와 견우에게 사건을 알린다. 곧바로 학교 측 관리자와 면담을 시도하지만 관리자는 눈을 흘기며 말한다. 산업재해라고요? 그럼 그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문서든 진단서든 우리가 책임질 만한 근거가 있어야죠. 하지만 무진팀은 당장은 그런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 사망 진단서에는 심정지로만 적혀 있고 그녀의 생전 환경과 심리적 압박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희주는 치밀하게 자료를 뒤지고 견우는 촬영한 영상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쓴다. 그 사이 무진은 다시 영숙 씨의 동료들을 찾아간다. 자발적이라고 해도 눈치 보이죠. 안 치면 탈락이라니까요. 무진은 환경미화원 동료들을 모아 식당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건 인격 모독이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무진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작은 시위를 벌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즉각 경찰을 불러 해산을 요구하고 시위는 급하게 종료된다. 이 장면을 희주와 견우가 모두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자 영상은 빠르게 퍼진다. 대학 환경미화원에게 교양시험을? 죽음으로 내 몸 평가 시스템. 사회적 분노가 들끓고 언론은 대학으로 몰려든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증언이 터져 나온다. 회의 참석할 땐 정장 차림으로 오라고 했어요. 청소복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무진은 영숙 씨의 유족을 찾아간다. 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묻는다. 어머니가 그렇게 억울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줬을까요? 무진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히 말한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실 꼭 밝혀낼 겁니다. 그날 밤 무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시험은 자발적이고 불이익은 없었다는 학교 측 입장문을 분석한다. 한편 희주는 관리자의 발언과 내부 정황을 조합해가며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진의 메일함에 하나의 익명 제보가 도착한다. 평가 점수에 따라 재계약을 논의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있었다. 무진의 눈빛이 번뜩인다. 찾았어. 뭔가 있다. 지금까지 엔돌핀 TV의 노무사 노무진 오화 예고 뇌피셜이었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본방과 저의 오화 예고 뇌피셜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제가 계속 영상 제작을 하는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